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에서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11,500달러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ME 포지션 만기 도래, 이 선물 거래죠.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만기 도래가 오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이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이 스베르방크가 이 블록체인 기반 현금 인출기 5,000대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법정화폐 패소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 텔레그램에서 그램 토큰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CNS가 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블록체인 신분증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미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옐레 바데무시 번들 CEO가 이 아프리카 암호화폐 사용 인구 2배로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JP모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JP모건 리포트에서 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내재 가치가 11,500달러라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22일자에 JP모건의 리포트를 보면 이 비트코인이 현재 반감기 후 내재 가치보다 25%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현재 시세보다 2,500달러 이상 높은 약 11,500달러 수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언급한 내재 가치는 이 BTC 한 개를 채굴하는 평균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드는 평균 비용하고 이제 같게 만든 거죠. 자, 이게 이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채굴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원가랑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품을 뭔가 판매할 때 거기에 드는 이 원가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소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공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원가를 그 물건의 이제 내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JP모건에서 평가하는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데 과연 비트코인을 그 가치만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딱히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 내재 가치를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매출액, 뭐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많이 분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의 채굴의 평균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확장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도 이제 측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평가하기가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분석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OKX 거래소 소속 애널리스트인 네오가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매수 매도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지선인 9,000달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겨루기인 만큼 매도 세력이 조금이지만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내에 9,200달러 선을 상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중기적인 약세의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약세 지속 확률이 높아지고 주요 지지선은 8,500달러 선으로 비트코인이 해당 지지선 수성에만 성공한다면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라브의 이제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차트 전망 보면 일주 주봉상으로 지금 바라본 겁니다. 굉장히 긴 안목으로 지금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 위쪽의 상단에서 이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저항선을 맞고 지금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뭐 하락만 한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디라브로브는 조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또 분석가가 있는데요. 이 분석가는 실제적으로 이 라이징 채널, 이 퍼스트 라이징 채널과 지금 이 세컨드 라이징 채널이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라이징 채널을 꺾고 이렇게 내려가는 조정을 보이는 폭이 첫 번째 한번 나왔었죠. 이 퍼스트 라이징 채널에서. 근데 요게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브레이크 다운 포인트가 있을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도 지금 두 번째 라이징 채널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8,500달러 만약 이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베어리시 그라운드라고 약세의 이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세컨드 로우 하이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위쪽에서도 지금 트렌드 라인이 계속 그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을 $10,000 이상 위쪽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뭐니 해도 지금 $10,000 선을 회복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선 아래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이 CME 포지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의 50%가 오는 금요일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향후 몇 개월 롤오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스큐데이터에 따르면 CME에서 선물 23,000 BTC 그리고 옵션 1만 BTC가 금요일 만기가 도래하고 이는 선물 옵션 각각 플랫폼 내의 미체결 약정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BTC는 1만 달러 선을 테스트한 후에 88,000선의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CME 포지션 만기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지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 만기, 선물 옵션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면서 큰 변동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큰 변동성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1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주소가 12,000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분석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제 지갑에서 12,000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2,000개라면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금액인데, 이걸 이제 고래죠, 고래.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거고, 이걸 이제 지갑 한쪽으로 이제 모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분분하긴 합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 이럴 때 이제 오히려 고래들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일 때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매수세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수가 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그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던 과거의 뭐 이력들을 봤지만,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반등하거나 막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막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고래들은 이 개인 투자자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오랜 기간을 실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래가 움직였다고 해서 뭐 바로 반등하고 막 급상승한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이 블록체인 기반 현금 인출기 5,000대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국영은행인 이 스베르방크가 비접촉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ATM을 확대 설치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러시아 대표 일간지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이 스베르방크는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ATM 5,000대를 러시아 전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만 5천 대의 ATM을 보유하고 있는 스베르방크는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입찰을 통해서 블록체인 ATM 5,0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ATM은 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미르페이, 하웨이페이 등 이 다양한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은행은 ATM 추가 배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객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실 게, 지금 암호화폐 ATM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ATM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이 ATM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페이를 통해서 이게 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ATM 기기들이 활성화되고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SBI 은행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ATM기를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이제 뭐 기술을 활용해서 뭐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ATM기 뭐 활용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 폐쇄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현지
일간지인 엘 크로니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정보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국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은 이미 은행, 신용카드사, 거래소,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의심거래 신고를 요구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정보국은 최근 국제기준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이 자금 세탁과 기타 범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 당국의 이번 암호화폐 규제 강화 정책이 아르헨티나 법정화폐인 페소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고, 현지 비트코인 센터 창립자인 이 프랑코 아마티는 이번 조치는 페소를 주고 비트코인을 구입해 이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채권이자 5억 3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요. 지난 1816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래서 이래 9번째 디폴트라고 합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CCC에서 D로 하락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페소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이제 화폐가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또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래 규제를 지금 추진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이 그램 토큰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 텔레그램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그램의 발행 판매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그램 토큰 발행을 금지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 소송 당사자들은 지방규칙 421에 따라서 항소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텔레그램은 이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통해서 17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금하고 이 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10월로 예정된 톤 출시는 이 SEC의 긴급 조치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토큰 세일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톤 출시가 이제 계속 지연이 됐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텔레그램이 결국에 이제 항소를 신청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항소를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투자금을 돌려주는 환불 옵션이 이제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자금의 72%를 현재 돌려받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에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내년 4월 투자금의 110%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미국 투자자는 첫 번째 옵션만 선택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 투자자가 또 소송을 걸 가능성들도 지금 열려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이 텔레그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또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LG CNS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이 블록체인 신분증을 개발한다 랍니다. 이 LG CNS가 이 캐나다 분산형 신원 인증 이 DID 기술 전문 업체인 에버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신분증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DID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술인데요. 이 사용자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스스로 보관 관리하고 이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개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님은 이 DID 기술의 글로벌 표준 수립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DID 기술 연합체인 소버린 재단을 창립했고 DID의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고 있는 W3C에서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CNS와 에버님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W3C의 DID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글로벌 신원 인증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 운전면허, 여권 등을 대체할 새로운 인증 체계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한 이제 신원 인증 사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엄청난 마켓이 열린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예로 드는 이제 국제 운전면허나 이제 여권 등을 대체한다면 정말 획기적이겠죠. 지금도 여권을 이제 실제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뭐 그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검사를 직접적으로 막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DID 기술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에도 여권 검사들이 엄청 빠르게 편리하게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 확인들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아마 스마트폰 안에 여권이 들어가는 날도 언젠가는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미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상원의회에서 암호화폐 사업 허가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허가제 시행 법안은 하원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고 이 현재 상원 상무위원회 그리고 소비자보호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루이지애나주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 허가제가 수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모두 주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국은 경영진 신원 그리고 소재지 등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이제 신청 수수료도 있네요. 240만 원이라고 하고요. 갱신 수수료가 120만 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규제 안으로 이제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제가 이제 됐다는 건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포멀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그 거래가 쉽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옐레 바데머시 번드 CEO가 아프리카 암호화폐 사용 인구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 10개 중 이 우간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제 플랫폼이 이 번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옐레 바데머시 번드 CEO는 이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활용 현황과 번들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IT 금융 거점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 번들 사용자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번들은 나이지리아 기반의 결제 스타트업이고 이 나이지리아 법정화폐 나이라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가장 이 암호화폐 사용 빈도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이나 이 금융의 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그 확산시키고 이걸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가 지금 아프리카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스타트업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